안녕하세요. 허당 이정민입니다. 오늘 밖에 비가 옵니다. 4월 중순이 다 돼 갔는데 날씨가 꽤 추워요. 지금 실내에서 느끼는 온도가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입어서는 안 되겠다, 좀 많이 춥다라고 느껴집니다. 밖에는 훨씬 더 추운 것 같고요. 어제는 낮에 눈이 왔습니다. 이게 4월달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추운데, 근데 뭐 일단 이번 주 중반부터는 풀린다고 하니까 다시 자전거 타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, 요즘 이제 자전거판 돌아가는 분위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, 엔데믹 이후에 재고가 급증했죠.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재고 급증한 것도 맞고, 또 재고 많아지다 보니까 더 사고 싶지 않고 뭐 그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. 최근에 환율이 다시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.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조하는 브랜드에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줘야 되는데, 사실 그건 또 쉽지가 않잖아요. 왜냐하면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생산 원가라든지 모든 게 다 올라갔습니다.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격 이런 건 또 정해져 있고, 더 낮추려고 하면 좀 무리수를 좀 써야 됩니다. 공장을 좀 더 이제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바꾼다든지. 하지만 브랜드사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품질의 문제가 대번에 생깁니다. 좋은 품질로 기존에 유지했던 공장 라인업을 사용해서 계속 생산하게 되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. 지금처럼 판매가 굉장히 저조할 때, 이럴 때 가격을 낮춰서 팔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한계가 있죠. 그리고 이 엔데믹 때 벌써 2, 3년 동안 가격을 굉장히 많이 떨궜어요. 한 30%, 심지어 40%, 50%까지 떨궜고,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수입사들은 역마진 난 상품들이 많았었고요. 그 다음에 매장에서도 팔면서 거의 마진이 없거나 아니면 마진 조금 있는 상태, 뭐 모델마다 연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. 이제 이러다 보니 과거에 판매했던 그 30%, 막 40% 이렇게 할인했던 자전거들이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? 지금은 정상가를 받아야 되죠. 왜냐면 이제 신제품들이 들어왔으니까.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저렴하게 팔았던 상품들이 역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. 왜냐? 중고로 샀던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뭐 700만 원이다, 뭐 650만 원 샀다. 그러면 그 자전거들을 계속 평생 타는 게 아니라 한 뭐 6개월, 뭐 내지 2, 3년 탑니다. 그리고 중고로 팔고 싶어 하는데,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중고 가격은 당연히 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새 상품하고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? 신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, 제 생각에는 이게 언제쯤 해결될까?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. 왜냐면 한 5년 내외, 길게는 10년까지도 갈 것 같고, 너무 안 좋아요.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. 제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. 야, 쌤통이다, 자승자박이다, 너네들 그렇게 꿀 빨다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,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코로나 때 그렇게 가격을 막 무한대로 올리려고 저희가 애써 노력한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시점에 많이 비싸진 것들이 있었고, 전반적으로 그 가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, 사실 생필품만 봐도 저희가 먹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. 옛날에 뭐 김밥이 1,000원 했다면, 여러분 지금 요즘에 김밥 1,000원에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? 집에서 싸도 1,000원 그거 안 됩니다.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김밥, 뭐 우리 한참 전이겠지만 1,000원이었다면 지금 3,500원, 4,000원 줘야지 기본 김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아마 지역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위치한 서울 문종동에는 그렇습니다. 그런 건 뭐냐, 뭐 자전거께서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니고,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분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. 그 당시에 그 수입사가 참다 못해서 가격을 인상한 것 뿐입니다. 저희도 수입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? 물론 가격을 인상을 안 했으면 좋았겠죠, 그 시점에. 하지만 인상을 안 하면 지금과 똑같아.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인상을 안 합니까?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주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지금도 자전거 가격 거품이 너무 세다, 많다, 뭐 이래가지고 더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시는데, 만약에 그렇게 되면
지금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뭐 수입업자들 중에서 저도 그렇고 자전거 수입을 일부 브랜드 혹은 어떤 라인업은 포기했습니다. 왜냐? 저희가 시장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의 유통을 위해서 꼭 수입하는 게 맞지만 수입해서 더 이상 단가가 안 맞아요. 예. 그리고 그만큼 재고를 갖고 있기도 쉽지 않고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자전거 수입사들은 이미 일부분 포기했습니다. 포기했고 이게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으냐? 왜냐? 그러면 싸게 파는 거 아니냐? 아 좋다. 싸게 살 수 있는 거 좋다. 맞습니다. 그거는 지금은 맞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?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선택권이 줄어듭니다. 왜냐면 내가 사고 싶었던 자전거들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수입사들이 그 가격에 팔 수 없고 또 수입했을 때 재고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입을 안 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. 물론 경쟁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 공급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?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다. 치킨 게임 하면 누가 좋습니까? 누가 좋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땐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다 안 좋은 것 같아요. 소비자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치킨 게임이라는 게 유지되고 이제 소비자는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건 물론 어디까지나 제가 판매자 혹은 공급자 입장인 거고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예. 우리나라 메이저 브랜드 아니겠습니까? 뭐 T사, 뭐 S사 이런 브랜드들 또 이제 대리점 혹은 이제 직영점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매출의 목표를 한 절반도 채우기 어려웠다.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? 물론 날씨도 있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, 뭐 특히 관세로 인한 이슈가 제가 봤을 땐 좀 큰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관세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? 미국 주식이 급락하는 이 사례가 벌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믿고 있던 거는 이제 그런 내 통장에 뭐 잔고라든지 아니면 주식 이런 거였는데 그게 또 이제 자산 가치 떨어지면서 당장에 마이너스 혹은 이제 수익이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하나 살까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지죠.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중고 자전거 지금 내가 타고 있던 이 자전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 자전거가 팔리지가 않아요. 중고 자전거가 팔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? 새 자전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1,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좀 타다가 한 500만 원이나 600만 원에 팔고 싶은데 이게 안 팔려. 중고 자전거 시장 무너졌죠? 그러면 이제 내가 신품 자전거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먼저 일단 질러야 됩니다. 1,000만 원짜리 사거나.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1,000만 원 쓴다? 일단 만약 유부남이다 등짝 스매싱 그리고 캐리어 들고 집에서 쫓겨나기 쉽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전거를 팔아야 돼. 그럼 얼마에 팔냐? 뭐 400만 원, 300만 원 이렇게 또 팔기가 어렵죠. 왜냐하면 샀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타던 거를 계속 타게 된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덕들은 이제 신품 막 새로운 자전거 뭐 트렌드 이런 거에 민감하긴 한데 그 트렌드라는 게 옛날에는 훅훅 바뀌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림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가는 시대 아니면 이제 우리 케이블 방식에서 전동식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뭐 에어로와 올라운드의 통합된 버전의 뭐 프레임이 나온다든지 물론 좋아 보이죠.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유저들 입장에서는 야 새로 나왔으니까 하나 사자. 내 거 팔면 되니까. 근데 안 팔려. 결국에는 못 사. 이게 언제까지냐? 제가 봤을 때는 아쉽지만 한동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저도 제가 타던 자전거 한 10년 거의 포기했습니다. 거의 포기했고 저야 뭐 워낙 오래된 자전거라서 포기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기변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처럼 내가 사고 싶은 거 한 채를 산다라는 한 대를 산다 이런 분들 나올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미니벨로 심플하게 하나 사가지고 운동도 하면서 레저도 즐기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올 것 같습니다. 실제로도 저희 매장 보시면 그런 분들 꽤 계세요. 지금 상당히 옛날에 비하면 다양한
그 미니벨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. 어떻게 보면 단순 단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그러면서도 스피드를 올려서 탈 수 있는 그런 레저형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우리 사장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시즌 중에 매출이 많이 안 나고 특히 또 요즘에는 한국에서 받는 그 공임으로 매장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임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시즌 중에 벌어서 장마철이라든지 겨울 시즌을 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죠. 그러면 사실 폐업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비자들은 또 사러 갈 데가 많이 없어지고 결국 온라인 내에서 구매해야 되고 정비는 자가정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자가정비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자전거 방치되고 버려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나.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초보자 자덕이 아닌 초보자 입장이고 또 자덕들도 사실 정비 잘 못해가지고 자전거 망가뜨리는 경우 허다합니다.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자전거가 쉽게 보여도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미케닉 작업하는 거 보면 우리 사장님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자덕님들은 또 중고자전거 좀 안 팔려도 지금 타는 거 열심히 타면서 건강 유지하시면서 주변에 같이 자전거 타자 이렇게 한번 권유해 주시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전거 운동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일단은 자전거라는 게 왜 좋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장면들이 막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 같은 친구야 나랑 같이 여행하지 않을래?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입문도 시키고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잠깐 자덕 토크를 했습니다. 이제 이 추위도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 플러스 바로 여름 날씨 느껴지겠죠? 힘내시고 건강한 라이딩 지키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